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모든 자녀들에겐 궁극적인 행복의 지향점이고, 무의식 속에 내재된 각인된 가장 화려한 행복한 천국이고, 그리고 그 엄마의 사랑은 자신이 바라는 그 파랑새의 또 다른 기호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모성애에서 진정한 사랑의 원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고, 그리고 모성애도 마찬가지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6.25 때 어떤 미군 장교가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그 순찰을 돌았나? 뭐 그러다가 어떤 여성이 이 발가벗고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성이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자기 아들을 꼭 싸매고 품에 안고 그렇게 얼어 죽은 거였어요. 다행히 그 아들은 살아 있었고, 그래서 군인이 그 아들을 데려다 미국으로 데려다가 이제 키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입양한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그 결국 한국에 있는 그 엄마의 무덤, 친엄마의 무덤에 이렇게 데려다 줬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은 거기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엄마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마 추웠냐고.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렇게 엄마의 사랑이 모든 존재들에겐 잊을 수 없고 또 잊고 싶지 않은 그러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이 실제로는 그 엄마의 자율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나온다기보다는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희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희생의 강도로 이렇게 자녀에게 또 집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죠. 그건 모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지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문제나 딸의 문제, 즉 자녀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에너지가 존재로 수렴하는 듯한, 그쵸? 마치 태양이 비출 때 돋보기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종이가 그 빛이 그곳으로 모여서 한 점으로 수렴되는 듯한, 그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잊기 위해서 그 사랑을 모든 인류로 바다처럼 이렇게 펼쳐주는데,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진정 사랑했던 그것이 그 수많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인류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존재였다는 것. 그래서 물방울이 퍼져서 바다가 됐던 그 바다가 다시 한 점으로 모여서 한 존재에게로 수렴된다 라는 것을 자기는 거부할 수 없다,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인간이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그 모성이 주었던 그 사랑, 수렴되어지는 한 점으로 수렴되어지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라푼젤이란 영화 보셨어요? 그 라푼젤이란 영화는 원래 이제 동화는 좀 이야기가 다르지만 디즈니 라푼젤은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 모성과 관련되어져서 너무 탁월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라푼젤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왕국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것은 그 머리가 신비롭게도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젊게 유지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마녀가 이 라푼젤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계속 젊게 살기 위해 탑을 만들고 라푼젤을 거기에 가두죠. 물론 보호한다는 명목에서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올라갈 때마다 라푼젤의 머리를 내리라고 해서 그 머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건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이 마녀가 자신만의 공간 안에, 자신만의 탑 안에 라푼젤을 가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마녀가 영화에서는 처음에 라푼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라푼젤의 엄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라푼젤도 그녀가 바로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젊게 나오니까 자신의 머리에 그 신비한 효염으로 젊어졌기 때문에. 근데 라푼젤이 자라다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의 진짜 엄마와 아빠가 매년 이 라푼젤의 생일날인가요? 이 소녀를 기리면서 그 꽃등들을, 수많은 꽃등들을 이 하늘에 날려보내는 것, 그걸 목격합니다. 너무 많은 모든 백성이 함께 날리니까 라푼젤이 그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서 탑을 떠나고 싶었죠. 세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탑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엄마 말을 들어. 엄마는 가장 잘 알아. 절대 이 탑을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 너를 해칠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여기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마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라푼젤을 낳은 왕비는 선한 엄마, 진짜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왕비와 이 마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일한 한 사람의 양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일한 엄마의 모성의 양극단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라푼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성의 측면, 그리고 이 마녀는 실제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을 그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관,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의 탑에다 자기 자녀를 가두어 놓고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서 그 아기가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강요하는 일종의 독단적인 엄마의 모성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마녀가 모성의 부정적 측면이 이 탑을 떠나려 하는 라푼젤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바깥에 나가고 싶단 말이니? 왜 라푼젤? 넌 말이야 아직 가녀린 꽃과 같단다. 방금 돋아난 싹이나 다름이 없는 거지. 네가 왜 이 탑에 사는 줄 아니? 알아요. 그래 하지만 맞아. 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야 네가 둥지를 떠나겠다고 하다니. 이런 날 올 줄 알았다니까. 하지만 너무 일러. 날 믿어 아가. 엄만 달아. 엄만 달아. 엄마 말을 들어. 너무 무서운 바깥 세상. 엄만 달아. 까딱 잘못하면 신세를 망쳐. 정말 도둑의 강도, 아주 나쁜 톡초, 들짐 승가뱀, 전염병 있어? 독벌레들도 있지. 홍상구준 산에도. 제발 내 속 그만 좀 속여라.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얘야 내 말 들어봐. 엄마 곁을 떠나지 말아라. 엄마 모두 알아. 엄만 달아. 엄마 말을 들어. 너 혼자는 어림도 없어. 촌스러운 데다가 어리숙해 보여. 그럼 산채로 먹힐걸. 남의 말이 속고 어리버리하니까 정신 못 차릴게. 뻔해. 그런데다가 살도 찌고 있잖아. 널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엄마는 이해해. 엄마가 도와줄게. 내 부탁은 단 하나. 라푼젤, 네, 이 탑에서 나가겠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 다시는. 네, 어머니. 널 정말 사랑한단다, 아가야. 전 더 사랑해요. 내가 제일 사랑한단다. 절대 후회할 일 해서는 안 돼. 엄만 모두 알아. 안녕. 이따가 보자, 내 꽃송이. 여기 있을게요. 네, 이제 아시겠죠? 라푼젤의 탑은 모성의 집착의 탑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엄마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모성의 희생적 측면도 엄마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성은 원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궁 안에서의 그 모성의 사랑과 자궁 밖에서의 이 모성의 사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자궁 안에 있을 때의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도 본능이죠. 그때는 몸을 통해서 순수하게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랑입니다. 물론 마음의 교감도 있지만 어쨌든 한 존재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엄마가 자신을 아기와 분리시켜 놓고
그 아기를 또는 자녀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때 엄마가 이기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임신한 상태에서는 엄마는 자녀에게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기적인 건데, 근데 그 이기심의 자기중심주의의 그 자기가 바로 자기 아기거든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아기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한테 온전히 희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되면 이 아기와 엄마가 분리되기 때문에 엄마의 이기심이 개별적으로 이기적인 본능이 자녀를 향한 모성의 사랑의 본능과 함께 동시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과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죠. 아들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엄마 말 안 듣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 어떤 엄마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엄마가 없기 때문이야. 모든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엄마가 자녀가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많은 경우에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행복의 지향적 욕구가 내 삶 속에서는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사실은 그 자녀가 나의 두 번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으니 두 번째는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말이 나는 불행하지만 너는 행복해야 돼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말인 거예요. 내 첫 번째 인생은 실패했으니 이해를 통해서 사는 내 두 번째 인생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 깊은 곳을 이해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기심의 모습이 엄마의 모성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해요. 극에서 극이 한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라푼첼의 탑에 가두어둔 엄마의 그 집착은 아기에게는 아주 파괴적인 것이거든요. 아기를 온전하게 망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반 자살하기도 하고, 아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아기에게 실제로는 숨이 콱콱 막히는 인생을 선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출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 추론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만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자식에게 행복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입시 학원 원장이 하는 대입 설명회를 들으면 자녀에 대한 행복의 길이 보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멋진 배우자감을 그 자녀와 만나게 하면 그럼 그 자녀가 행복해질까요?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심지어 많은 경우 우리는 미리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100%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많은 엄마들이 기형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은 또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자녀가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완전히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형아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삶은 완전히 기형화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는 어떤 엄마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그런 이해, 자녀를 내 위에 세워놓고 내가 그 밑에서 자녀를 온전히 받아주는 그런 사랑도 있는가 하면은 언더스탠드를 한답시고 실제로는 라푼셀의 탑에 가둬놓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만 자녀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만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끌고 갈 때 그게 정말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여러분이 아는 그 마더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인 영화지만 본능에 의해서 이 마더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 사회에 가지고 있는 선악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도덕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선이고 내 아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본능의 관점에서 해가 되는 건 다 악이에요. 그래서 살인한 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살인도 할 수 있고 또 거꾸로는 또 5살 땐가 이 아들이 애 아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 농약을 먹이고 함께 자살하려고 했나요? 그런 일이 동시에 너무나 이성적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또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또 그렇게 파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순된 삶이, 모순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화가 마더였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보면 이 자녀를,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성이 정말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태산보다도 높은 그 하나를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엄마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엄청난 큰 태산이 바로 엄마의 모성이라는 거예요. 모성애는 사랑이 아니고 본능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그 모성애를 극복하고 자녀를 위한 희생, 그것을 내 스스로 원하는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마더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를 향한 집착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정말 사랑해주면 진정 사랑이 엄마에게 다가가면 엄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성을 이야기할 땐 반드시 부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